유튜브에 보면, 음, 1억까지 빨리 모아라. 뭐 이런 얘기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1억부터는 돈이, 어, 잘 벌리더라. 뭐 이런 얘기도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어, 참 궁금했어요. 왜 1억, 1억 할까? 1억이 뭐가 대수길래, 1억이 어떤 의미를 가지길래 그렇게 중요할까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 그러면 나한테 1억은 어떤 의미지? 이 세상을 살면서 1억이라는 돈을 가졌을 때에 나한테 어떤 변화, 인생에 어떤 변화가 왔지? 하는 걸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뭔가 점프업 점프업 하면서 자산이 크게 됐던 내 자산이라는 건 뭐 실제 돈일 수도 있고 마음의 양식일 수도 있고 나를 어쨌든 성장하게 해준 그 1억들을 골라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어, 제 인생 첫 번째 중요했던 1억은 중요했던 1억이기도 하지만 태어나서 처음 만져본 1억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 1억이 무슨 1억일까? 어, 제가 주식을 처음 시작할 때 2004년, 네, 2003학번이고요, 제가. 2004년. 대학교 2학년 때인데, 어, 저희 어머니께서 주식 투자를 해보라고 하면서 돈을 좀 주셨습니다. 실제로 저한테 뭐 증여를 한 건 아니고, 당신께서 가지고 있던 돈과 뭐 주식 조금 해서 그 계좌를 하나 이제 주시면서 이걸로 주식 투자를 해봐라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어, 사실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랬고 아마 저희 어머니는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를 겁니다. 근데 이제 아들이 꿈이 인생의 직업으로서의 꿈이 펀드 매니저라고 하니까 어, 그렇게 지원을 해주시고 싶었던 것 같아요. 뭐 돈이 좀 있어야 주식을 한다고 생각하셨겠죠. 그래서 그 돈을 받아서 이제 굴려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제 주식 인생이 이제 시작되거든요. 근데 어, 그때 또 이제 제가 또 이제 밝아요. 돈 욕심 막 이런 거에 제가 좀 약삭빠른 편입니다. 사실 여러분한테도 몇번 말씀드렸는데 저는 누구한테 밥 사주고 뭐 도와주고 하는 거를 아까워하진 않아요. 근데 그건 내가 그렇게 결정했을 때의 얘기고 그렇지 않았을 때는 떡볶이 하나 사 먹어도 너랑 나랑 먹었으면 반반 내야지. 근데 1,000원 냈는데 이 친구가 500원 안 주고 있으면 그게 마음에 돌덩이 같아. 달라고 말을 해야 되고 받아내야 돼. 그런 정도로 이 숫자, 돈에 대한 숫자에 아주 좀 대가리를 빨리 돌리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주식을 해봐라 라고 해서 뭔가 미천 겸, 그러니까 꼭 돈을 주신다는 개념은 아니었지만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주신 거죠. 근데 제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조금 지나고 나서, 어, 제가 이제 주식을 할 건데 잘 해가지고요, 어머니. 벌면 번 거를 좀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딜을 쳤어요. 그게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나요. 돈을 받고 주식을 투자하고 나서 좀 지나서인데 그래서 번 거를 좀 주십시오. 우리 집이 뭐 이렇게 부자도 아닌데 나도 언젠가 독립할 날이 올 거고 그 뭐 독립할 때 재산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꽁으로 달라고는 안 할 테니 어, 불린 거를 좀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흔쾌히 오케이를 하셨고 그게 몇 년 후에 어, 불어난 돈이 1억이 됩니다. 그러고 제가 정말로 이제 결혼할 때쯤 그 1억 주셨어요. 결혼을 이제 2012년? 2013년에 결혼을 했는데 제가 2012년에 집을 샀거든요. 그때 집값에 보태라 해서 실제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에다가 증여 신고를 하고 근데 알고 보니까 안 해도 되는 거더라고요. 그게 일정 금액까지는 뭐 이렇게 어, 자녀들 독립자금, 결혼자금으로 줘도 된다고 하는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좀 잘 몰랐고 그냥 통으로 신고를 해서 세금을 내고
그걸로 집을 사게 됐죠. 어, 그 젊은 나이에 전 집을 샀어요. 제가 2012년이 29입니다. 한국 나이로. 그러니까 뭐 만으로 하면 28, 27밖에 안 된 나이에 서울에 집을 가지게 됐죠. 그 집을 가진 것을 지금 이제 생각을 해보면 어, 상당히 큰 역할을 했다고 봐요. 제 실제 현재 가진 이제 자산에서 큰 돈이기도 하고요. 집이라고 하는 게. 그리고 어떻게 보면 비용 없이 거주하게 되는 그런 안전성, 안전망을 저한테 준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당시에 저도 원래는 집을 살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나는 월세나 전세 살 거야. 그러면서 주식으로 잘해야지 라는 얘기를 많이 하면서 살았는데 천만다행으로 제 처가 당시 여자친구가 자기 집이 있어야 되겠다. 전세보다는 집을 사는 게 좋겠다. 수준에 맞춰서 집을 한 채 사자. 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그때가 어, 집값이 너무 안 좋았던 때였어요. 지금까지 돌이켜보면 10여 년 동안. 몇 년간 집값이 상당히 안 좋았고 금리도 상당히 낮았던 때였고요. 그때 다른 선택을 한 사람들은 특히 이제 여의도 매니저들은 집을 잘 안 삽니다. 뭐 지금 돈이 없어서 안 산다 이런 개념보다도 돈이 있더라도 나 이걸로 주식 해보고 싶다. 내가 주식하면은 집값보다 훨씬 많이 벌 수 있어. 막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돌이켜 보잖아요. 지금 보면 그런 사람은 아직도 전세 살아요. 그때 제가 처음 샀던 집이 영등포동에 있는 3억 조금 넘는 아파트인데 지금 그게 거의 10억하거든요. 그 당시 전세가 한 1억 5천에서 2억 가까이 했던 것 같은데 전세 살라 그러면 5, 6억, 6, 7억 나와요. 근데 여전히 전세 허덕이고 이삿날 만기일에 막 전전긍긍 집주인이 들어오네 안 들어오네 이렇게 하면서 아직까지 거기다 돈 똑같이 묶어놓고 집을 못 사요. 근데 반면에 제 주변에 똑같이 여의도 입성했던 그런 증권가 사람들 중에 주식을 잘한 사람 있잖아요. 잘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집이 있어요. 또 의외로. 집을 한 채 가지고 있어. 그게 어떻게 보면 피터 린치가 집 한 채 사고 주식해라 라고 한 배경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제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일단 저는 거주하는 데 비용이 거의 안 들었고 이사를 안 해도 되고 뭔가 그런 부담? 내가 돈을 다시 목돈을 뭔가 어디서 빼야 된다? 주식을 하다가 급격히 뭔가 출금을 해야 되는 그런 리스크가 없었다라고 하는 게 저한테는 큰 도움이 됐고요. 그 이후로 어 그냥 제 처가 이사 가자는 대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2번 갔고 어, 그러는 동안 집값이 많이 올랐고 지금은 비싼 동네 살고 있는 거죠. 어 그게 제 인생 첫 번째 중요했던 1억이었고요. 지금 킴솔님께서 배우자님은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사신 건가요? 그렇죠. 제 처는 부동산을 좋아하고요. 어, 부동산 투자자들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그 서울 불패, 강남 불패론자입니다. 그래서 오를 거라고 생각한 것 같고요. 지금도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상상 날개님께서 와이프분의 현명함이 오늘 자산에 기여함이 크네요라고 하셨고요. 네, 그렇죠. 제가 3억짜리 집을 가지고 살려고 제 돈이 들어간 게 1억이라 그랬잖아요. 1억 뭐 1억 좀 더 들어갔죠. 1억 5천 정도 들어갔는데 어쨌든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이 저는 뭐 이사 가거나 지금 팔 생각은 없지만 그 서울집이 시세가 보니까 30억 정도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뭐 부채도 있습니다만 일부 있습니다만 부채가 없다 치면 자산 기준으로는 10배 오른 거죠. 10배 올랐고 레버리지 기준으로 보면은 뭐 그거보다 훨씬 많이 오른 거죠. 그러니까 서울 사는 사람 제 나이가 이제 만으로 40인데 제 처도 40이고 40살이 30억 집을 가지고 있다? 어, 적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저한테 중요했던 1억이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맨날. 종잣돈 1억으로 30억 만들기 책 쓰면 제 처한테 종잣돈 1억으로 30억 만들기 10년 만에 책 쓰면 네가 나보다 더 유명해질 수 있다고 했는데 제 처는 그렇게 유명해지는 거를 전혀 원치 않기 때문에 그냥 혼자서 부동산 투자하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얘기입니다. 제 인생에서 두 번째 중요했던 1억은
공동 창업자들끼리 모은 1억이었어요. 그 저희 회사가 지금 이제 더 자산운용이 어, 최초에 시작할 때는 저랑 이제 정호성 대표 둘이고요. 그다음에 회사가 의미 있게 이제 시작하자라고 할 때는 공동 창업자가 4명이었거든요. 근데 이 4명이서 돈이 없었어요. 그 저랑 정호성 대표도 이때 초중반이었고 후배 2명은 더 어렸기 때문에 돈이 당연히 없을 수밖에 없었죠. 합쳐서 1억 있었거든요. 합쳐서. 그 전까지는 호성이랑 저랑 그냥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면서 아,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이런 문제가 있다. 개선해보자. 이런 틈새 시장이 있다. 우리가 먹어보자. 주식은 우리가 앞으로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같이 좀 해보자. 이런 얘기만 있었던 거고 뭐 사업 계획서 달랑 몇 장 있었죠. 근데 그대로 잘 되지 않았던 시대고요.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자 하고 사무실 구하고 4명이 다 이제 한 자리에 딱 모였을 때 저희가 1억 있었습니다. 1억. 근데 이 1억이 자본 총계로 말하면 저희 배당 빼고 다 빼고 이런 거 빼면 50억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뭐 3억이 30억 됐다 되게 놀라우시잖아요. 놀라워하고 계시죠, 지금 댓글에서? 어떻게 3억으로 30억짜리 집을 사냐라고 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자본금 1억은 자본 총계 50억, 그다음에 고객 자산이 1,000억, 연애 이익이 수십억씩 나는 그런 회사를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저한테는 두 번째이긴 하지만 부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가장 큰 1억이었어요. 그럼 이 1억에는 두 번째 1억에는 무슨 의미가 있냐? 아마도 저는 레버리지라고 생각을 해요. 어, 이 1억을 모으고 제가 사업체를 시작한 때와 그 전을 비교를 해보면 1억을 모으고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아주 허름하고 변두리에 사무실을 하나 얻은 것밖에 없고 고객도 없고 뭐 그럴듯한 인테리어조차 아무것도 없었던 때지만 그때부터 뭐가 달라졌냐면 남의 돈으로 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희 돈 1억, 다른 주주분들의 돈도 생겼겠죠. 그리고 고객의 돈이 생기죠. 그러니까 주주분들의 돈을 가지고 초기 투자를 할 수 있게 되고 고객의 돈을 가지고 수수료, 말하자면 저희 회사 매출액을 발생시키기 시작한 거죠. 그 전까지는 저희 월급을 안 받았어요. 월급을 2년 동안 하나도 안 받다가 그다음에 50만 원, 150만 원. 그래가지고 3년을 꽉 채운 후부터 월 150만 원 받았거든요. 그 월 150만 원이 저희가 흑자 적자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돈이기도 했고 적자를 내기 싫어서 맞춘 금액이기도 했지만 어, 소득세를 안 내도 되는 금액입니다. 최소한의 금액이었고요. 만약 저희 돈만 가지고 주식을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 1억을 모았어요. 1억을 모아서 똑같이 수익률이 저희가 10년 동안 10배 했거든요. 10배 했다고 쳐보자고요. 그럼 1억이 10억이 됐을 거예요. 그쵸? 엄청난 거죠. 10년 동안 10배? 1년에 26%? 이 누적 복리 수익률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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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운 겁니다. 같은 기간에 무조건 저희가 제일 잘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구체적으로 말하면 12년인데 12년 동안 10배 됐다고 쳐보자고요. 그러면 다시 4명이서 나눠 가집니다. 나눠 가져요. 그럼 2억 5천이 되는 거예요. 2억 5천? 아까 그 영등포동 2012년 샀던 집도 3억이었다니까. 3억이 넘었다니까. 그리고 그 10년 후에 2022년, 그러니까 3년 전이죠. 3년 전에 그 영등포동 집 10억이에요, 10억. 그러면 집도 못 사. 전세도 못 구해. 심지어는 그 1억을 하나도 안 썼을 때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 2년 안 썼다고 했지만 3년 차부터 150만 원씩 받았다 그랬잖아요. 150만 원 곱하기 4, 600만 원, 600만 원 곱하기 12, 7,200만 원, 원금 그냥 날라가. 근데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자본금 1억이 자본 총계 50억이 되고 연에 수십억씩 회사가 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어떻게? 월급 받으면서. 월급 제가 지금 150만 원 받지 않거든요. 그것보다 훨씬 많이 받아요. 어떻게? 남의 돈. 이 남의 돈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겠다는 건 뭐냐면 저희가 그 전에도 주식은 열심히 했어요. 누구보다 누구만큼 열심히 했고 앞으로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내 스스로 입증하는데 10년이 걸렸다면 10년 후까지 월급이 거의 없이 살다가 10년 동안 보여주는 거죠. 저 잘한 거 보이시죠? 이제 돈 좀 맡겨주세요.
아니면 남의 돈 회사돈 계속 하거나, 저 회사원 계속 하거나. 근데 물론 약간의 허풍이 들어있죠. 나 주식 잘해. 앞으로 더 잘할 거야. 아직 경력이 짧지만 20대지만 과거에 이렇게 했어. 책도 썼어. 강의도 했어. 주식도 잘했어. 라고 약간 허풍을 섞어가지고 얘기를 했죠. 그걸 사실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기가 아니라 사업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남의 돈으로 먹고 살 수 있었다는 거고 그게 그러면 남의 돈을 뺏은 거냐? 주주들도 부자가 되고 고객들도 부자가 되고 대신 우리가 가장 부자가 빨리 되는 거죠. 속도가 가장 빨랐던 거죠. 이 남의 돈으로 뭔가 할 수 있게 되는 저한테는 가장 큰 1억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 시작은 왜 사람들이 1억 1억 할까? 에서 시작을 했는데 제 인생을 한 20년을 돌이켜 보면서 나한테 뭔가 스텝업 할 수 있었던 그 순간순간에 각자 다른 성격이지만 1억 원이라는 게 큰 중요한 요소 그리고 뭔가를 내가 그 테이블에 참여할 수 있는 정도? 카지노 가서도 최소 베팅 금액 같은 거 있잖아요. 저는 그게 어, 1억이 있을 때 그 이후에 내 재산, 내 마음의 크기가 점프업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